QLD와 TQQQ로 5억 원을 만들면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생각한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 투자를 시작했을 때 5억 원은 아주 큰 돈이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아도 살 수 있고 하기 싫은 일을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계좌가 5억 원에 도달하자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5억 원은 조금 불안하니 7억 원까지만 만들자고 목표를 바꿨습니다. 계좌가 7억 원을 넘자 이번에는 10억 원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10억 원을 만들면 정말 그만두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0억 원이 가까워지자 새로운 걱정이 생겼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면 어떻게 하지? 아이들 교육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면 어떻게 하지? 은퇴하는 순간 시장이 폭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목표 금액은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다시 10억 원으로 계속 올라갑니다. 많은 사람은 이것을 욕심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욕심 때문만은 아닙니다. 정확한 은퇴 기준을 만들지 않고 계좌의 숫자만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5억 원이라는 숫자와 5억 원으로 생활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300만 원이라면 1년에 3,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5억 원의 계좌에서 매년 3,600만 원을 인출하면 연간 인출금은 계좌의 7.2%입니다. 여기에 세금과 건강보험료, 예상하지 못한 지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5억 원이 항상 5억 원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QLD와 TQQQ는 계좌를 빠르게 성장시킬 가능성이 있지만 하락장에서 변동성도 매우 큽니다. 5억 원을 만든 직후 계좌가 50% 하락하면 남은 금액은 2억 5천만 원입니다. 그 상태에서도 1년에 3,600만 원을 꺼내야 한다면 인출금은 계좌의 14.4%가 됩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계좌가 반토막 나도 월급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낮아진 가격에서 계속 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월급이 사라지고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하락한 QLD와 TQQQ를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는 계좌가 다시 상승할 가능성보다 회복할 때까지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할지를 먼저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5억 원을 만들고도 퇴사 버튼을 누르지 못합니다. 계좌에는 분명 큰 돈이 있지만 그 돈이 매달 생활비로 어떻게 바뀌는지는 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억 원이라면 다를까요? 매달 300만 원을 사용하면 연간 생활비는 똑같이 3,600만 원입니다.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면 연간 3.6%입니다. 하지만 10억 원의 계좌가 50% 하락하면 다시 5억 원이 됩니다. 연간 인출 비율도 다시 7.2%가 됩니다. 결국 10억 원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불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계좌가 크게 하락해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는 구조가 있어야 비로소 직장을 그만둘 수 있습니다. QLD와 TQQQ로 큰 돈을 만들고도 직장을 그만두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세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목표가 계좌 금액 하나뿐입니다. 5억 원이나 10억 원을 만드는 것만 생각했을 뿐 그 돈으로 매달 얼마를 사용할지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계좌의 최고 금액이 곧 경제적 자유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둘째, 실제 생활비를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카드값과 대출이자만 계산하고 자동차 수리비, 병원비, 보험료, 세금, 부모님 지원, 자녀 교육비처럼 매달 발생하지 않는 지출은 제외합니다. 평소에는 월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만 1년간 모든 지출을 합치면 월 평균 금액이 훨씬 커질 수 있습니다. 셋째, 위험을 줄이기 시작할 금액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계좌가 1억 원일 때도 3억 원일 때도 5억 원일 때도 같은 비중으로 TQQQ를 보유합니다. 목표에 가까워졌는데도 가장 빠르게 자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다 큰 하락장을 만나면 경제적 자유를 앞두고 다시 몇 년을 기다려야 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투자하기 전에 세 가지 숫자를 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최소 생존 금액입니다. 최소 생존 금액은 자산 시장이 크게 하락하더라도 QLD와 TQQQ를 팔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돈입니다. 월 필수 생활비가 250만 원이라면 1년치는 3천만 원, 2년치는 6천만 원입니다. 이 돈은 하락장에서 추가로 투자하기 위한 대기자금이 아닙니다. 월급이 사라진 상태에서도 주식을 낮은 가격에 팔지 않도록 지켜주는 생활비입니다. 계좌가 5억 원이어도 별도의 생활비가 없다면 매달 주식을 매도해야 합니다. 반대로 계좌가 5억 원이고 2년치 생활비가 따로 있다면 시장의 회복을 기다릴 시간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자유금액입니다. 자유금액은 보기 좋은 계좌 금액이 아니라 필요한 생활비를 지속적으로 마련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매달 300만 원이 필요하다면 연간 생활비는 3,600만 원입니다. 이 금액이 계좌의 몇 퍼센트인지, 시장이 50% 하락했을 때는 몇 퍼센트가 되는지를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계좌가 5억 원일 때 연간 3,600만 원을 사용하면 7.2%입니다. 계좌가 10억 원이면 3.6%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계좌가 반토막 났을 때도 같은 생활비를 꺼낼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질문에 답하지 못한다면 아직 자유금액을 정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위험을 줄이기 시작할 금액입니다. 5억 원이 목표라면 5억 원에 도달한 뒤 무엇을 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새로 들어오는 돈을 QLD나 현금성 자산에 더 배정할 것인지, TQQQ 비중의 상한선을 둘 것인지, 생활비를 몇 년치까지 분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 기준을 계좌가 급등한 뒤 정하면 욕심이 개입합니다. 조금만 더 오르면 줄이겠다는 생각이 반복됩니다. 반대로 하락장이 시작된 뒤 정하면 공포가 개입합니다. 가장 낮은 가격에서 TQQQ를 매도하고 시장이 회복된 뒤 다시 매수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줄이는 기준은 목표 금액에 도달하기 전에 정해야 합니다. QLD와 TQQQ에 투자하는 목적은 계좌 화면에서 가장 큰 숫자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하기 싫은 일을 거절하고 원하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표 금액이 계속 올라가면 계좌는 커져도 삶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5억 원을 만들면 7억 원이 필요하고 7억 원을 만들면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10억 원을 만들면 이번에는 15억 원이 있어야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다면 목표 금액은 평생 움직입니다. 경제적 자유를 결정하는 것은 계좌의 최고 금액이 아니라 하락장에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 세 가지 숫자를 직접 적어 보십시오. 시장이 하락해도 버틸 수 있는 최소 생존 금액, 매달 필요한 생활비를 감당할 수 있는 자유 금액, QLD와 TQQQ의 위험을 줄이기 시작할 금액. 이 세 가지가 정해져야 5억 원이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실제 선택권이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만들면 직장을 그만둘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억 원, 10억 원 아니면 그 이상인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